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5월 21일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화웨이 쇼크가 뉴욕 증시를 덮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미 행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데 따라 구글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구글은 화웨이의 오픈소스를 제외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전, 또 기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화웨이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안드로이드 폰 시장에서는 퇴출되는 셈이죠. 게다가 인텔과 퀄컴, 자일링스,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 기업들도 화웨이의 주요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사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퀄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등 주요 반도체주들의 주가 하락이 기술주에 직격탄을 날렸고요. 특히 중국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애플의 주가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째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계속 격화되는 모양새죠. 도대체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란을 중심축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었는데요. 이날도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를 겨냥해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란인을 위협하지 말고 존중해라. 그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 이란은 국제 핵 합의 이핵을 공식 중단한 지 일주일 만에 전홍축 우라늄의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를 봐도 불안, 또 저기를 봐도 불안. 주식시장이 그 불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이 이렇게 무역 갈등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에 지치면서 한 가지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었는데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연준 총재는 미국은 크고 다변한 경제인 만큼 관세 전면전에 따른 타격은 비교적 작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애틀란타 보스팅 연은 총재도 연준이 올해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며 특히 9월 금리 인하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뭐 하나 좋은 소식 없는 요즘인데 오늘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거래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키워드로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같이 살펴보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화웨이 양날의 검입니다. 화웨이 사태가 정말 핫하긴 핫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텔과 퀄컴, 브로드컴, 자일링스, 마이크론, 코보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을 중단했고요. 구글은 오픈소스 제품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거래를 중단한 상황이죠. 분명히 큰 틀에서 보면 미중 관계 악화라는 측면에서 안 좋은 뉴스이기는 한데 이게 또 웃긴 게 국내 기업 중에는 오히려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며 주가도 막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이번 제재에 따라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과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현재 4% 넘게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면 당연히 부품업체들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갤럭시 부품주들 동반 상승세입니다. 드림텍과 파트론, 대덕전자, 인탑스, 옵트론텍, 파워로직스, 자바전자, 캠시스 등등등 아주 모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주뿐 아니라 5G 관련 기업에도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세계 1위의 네트워크 통신 장비 업체잖아요. 그런데 통신 장비 사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화웨이는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5G 통신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부품과 기술을 이용할 수 없게 됐죠. 향후 중국 5G망 구축과 유지 보수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한국 5G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통신 장비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우선 텔레필드가 20% 넘게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광전송 장비 제조 전문 업체고요. 자회사 선웨이브텍을 통해 프론트홀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도로공사와 광전송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올해 3월에 KT와 19억 원 규모의 재난망 전송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위버라는 종목인데요. 코위버는 평창올림픽 5G 시범 사업 당시 KT와 삼성전자의 파장 분할 다중화 장치 장비를 공급한 국내 유일 생산 업체입니다. 특히 KT에는 중국의 화웨이와 코위버 이렇게 두 개 회사가 과점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자 암호통신 연동 기능이 탑재된 5G 유선 장비를 개발한 우리넷 주가도 2% 이상 오르면서 그 상승 여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구글의 거래 중단으로 중국 내 자체 앱과 OS 개발이 활발해지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바일 원격 지원 제어 서비스 공급 업체인 알서포트도 현재 1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요. 화웨이 사태로 부정적 영향이 전망되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 화웨이 장비를 대량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화웨이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통신 장비를 앞으로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경우 이 LG유플러스도 통신망 유지 보수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2% 넘게 약세고요. 또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해온 업체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주 다행인 부분이 이 화웨이향 매출 비중이 5%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하거든요. 한국 IT 부품업계 실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종목 주가 흐름도 나쁘지는 않네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내용이 길어져서요. 두 번째 키워드까지만 빠르게 같이 보면서 마칠게요. 이번 키워드도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이 있는데 히토류 수출 중단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일 히토류 주요 생산 시설을 방문하고 경영 상황과 산업 발전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날 미중 무역 협상의 총책인 류허 부총리를 직접 대동하고 시찰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보복 협상 카드로 히토류를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히토류 생산시설 시찰이 미국 보복과는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우선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알려져 있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열을 잘 전달하는 고유한 성질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히토류,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히토류 수입의 80%가 중국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의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런 추측이 나오기 시작하자 중국 외교부는 확대 해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희귀 금속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보복 카드로 사용할 경우 국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관련주 중 유니온이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유니온은 특수 시멘트를 기반으로 희유금속과 금속 산화물 등의 신소재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또 종속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은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는 히토류의 대체품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산화철 전문 제조업체인 이쥐,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업체인 티플렉스도 강세고요. 히토류 원재료인 네오디듐을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노바텍도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